실화사연. 필리핀 갔다가 친구 전 여친이랑 결혼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영암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53살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필리핀 여자와 국제 결혼을 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찾아 걸어온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필리핀 여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봄, 저는 혼자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삶이 무료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필리핀 클락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뜨거운 열기와 이국적인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앙헬레스의 밤거리는 술과 유흥으로 가득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클럽과 바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왔지만 사실 딱히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방탕하게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리사를 처음 보았습니다. 작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필리핀 처음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친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밝고 유쾌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종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모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한 화장과 노출이 심한 옷 때문에 사람들은 색안경을 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여기서 일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생계를 위한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일한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그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함께 걸으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훈 씨, 정말 좋아요.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손을 맞잡고 걷는 순간 모든 외부의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 당신과 함께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부의 작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의 취향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막내예요. 그녀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어요. 가난한 집안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17살부터 호텔에서 청소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의 무료함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외로움을 점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습관을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필리핀 여성을 보는 눈이 차갑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껴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50대의 고령이라 후진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편견도 엄청났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아저씨가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냐?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돈 때문이겠지. 진짜 사랑일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날카로운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사와 통화할 때마다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영훈 씨 사랑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서민이었고 그녀도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하고 오해도 생겼습니다. 첫 다툼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 몰래 지출을 기록 안 했느냐라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처받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군요. 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리사. 그냥 걱정이 돼서. 저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지탱했습니다. 서로의 가족과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필리핀의 가족주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리사도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을 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남자와의 사이에서 말이에요. 영훈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날 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제게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해요, 영훈 씨.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제 친구 박진호였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진호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한국에서 진호가 필리핀 어학연수 때 연애했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설마 이게 우연일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제게 필리핀에서의 연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와 사귀었는데 한국 와서 헤어지게 됐다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혼자 마음을 쥐어뜯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신의 시험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책임은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리사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진호야, 만나자.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야, 영훈아? 그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너 필리핀에서 도대체 왜 그랬냐? 내가 만난 여자와 내가 사랑하게 됐어. 내가 애가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미안하다, 영훈아. 정말 미안하다. 그는 사과했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필리핀에서 만난 여자가, 내 아이까지 임신한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는 만나지 않았을 거야. 나도 몰랐어, 영훈아.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결국 우리는 절교했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다행히 진호는 매달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혼란과 배신 속에서도 저는 리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와 얽힌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리사,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야.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영훈 씨. 정말 고마워요. 그 결심 이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지키며 모든 갈등과 상처를 받아들였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대 차이와 나이 차이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서로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로포즈도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반지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가족, 책임과 현실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세부의 작은 성당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촛불이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리사, 나와 결혼해 줄래요?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영훈 씨.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난이 한순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련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전남 영암에 정착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서로의 삶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겪은 차별, 세대 차이, 친구와의 절교,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까지 모든 어려움이 우리 사랑을 시험했지만 결국 극복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리사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세종학당에서 교육을 받으며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끔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기다림 속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필리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필리핀에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필 코로나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와서 출국을 못하며 눈물 짓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미안했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서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가족 모두와 함께한 여행, 작은 음식점의 웃음,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사랑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필리핀에서는 그녀와 저의 연애는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나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차가운 시선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모든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많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음식 취향부터 시작해서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리사는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아도보와 시니강을 배우려 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했어. 서로 답답해하며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지금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리사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저는 운명의 장난과 우연의 힘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앙헬레스에서의 만남, 보라카이와 세부 여행, 코피노아이의 존재, 진호와의 복잡한 얽힘까지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신이 정해놓은 각본처럼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남 영암에서 조용히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언제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선택, 사회적 편견과 기다림, 갈등과 희생, 이해와 포용까지 모든 순간이 제 삶에서 가장 값진 경험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처음 리사를 만난 그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앙헬레스의 뜨거운 밤, 네온사인 아래서 수줍게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설렘이 되살아납니다. 만약 그날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술집에 갔다면 가정은 의미 없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제 결혼은 문제가 많다. 문화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이고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리사는 이제 한국어를 제법 잘합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리사 씨, 오늘도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아줌마도 건강해 보여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던 한국 생활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필리핀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처럼 리사도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고 김치를 담그는 일까지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진호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게는 아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건강히 자라고 있고 리사와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할 뿐입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지만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리사가 아이를 달래며 말합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요즘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어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저도 힘이 납니다. 부러워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깊은 애정으로 변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말입니다. 나도 사랑해, 리사. 매일 되풀이되는 대화지만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합니다. 가끔 필리핀을 방문하면 리사의 가족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꾸야, 마부아이. 형님, 안녕하세요. 조카들이 달려와서 안기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필리핀에서는 가족의 개념이 정말 넓습니다. 결혼하면 완전히 가족이 되는 문화입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진짜 형제처럼 대해줍니다. 그런 따뜻함이 한국과는 다른 매력입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여기십니다. 잘 먹어라, 아들아. 음식을 계속 권하십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리사와 리사의 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리사의 필리핀 요리와 제가 좋아하는 커피로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국제결혼 부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견 없는 세상, 사랑만이 기준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사, 나는 모든 것을 안고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현실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용기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념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제게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편견으로 가득해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